네, 본격적인 피스철을 맞아서 바다와 계곡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물놀이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평균 30명에 이르고 7월과 8월에 특히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에서도 조난과 실족 등으로 인한 피스철 안전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피스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별 안전사고 대처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상남도 소방본부 오경탁 구조구급과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에 이게 할 일이 많으시고 또 특히 덥고 한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여름 휴가철 물놀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경남도민들 물놀이 사고가 어느 만큼 자주 발생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는지 이제 도민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지금 이제 애들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휴가 시작되는 여름 지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네. 우리 경남도 통계를 보면은 최근 5년간 한 2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세밀하게 보면은 그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음주 후에 물놀이를 하다가 한 6명 정도가 인명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수영 미숙으로 한 5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안장호를 착용하지 않다든지, 그리고 안수식을 미행해가지고 5명 정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장소를 보면은 이제 하천에서 한 9명 정도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계곡에서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1명 정도 발생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넓은 바다나 깊은 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접근이 가능한 그 하천이나 산 계곡에서 많이 발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경남도민들께 이런 물놀이 안전사고 어떤 것을 지키면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 내용부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원인은 80% 이상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물놀이 안전 수칙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음주 후에는 사람의 판단 능력과 신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음주자가 수영을 하려고 해도 막아야 됩니다. 못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영하기 전에는 손과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심장에서 가장 먼 발이나 손끝 또 머리 이런 부분에 삼을 먼저 적셔가지고 심장 정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특히 하천의 그늘 부분이나 또 계곡의 웅덩이 부분 이런 부분은 물이 매우 찼기 때문에 갑자기 입수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준비 운동하고 사전에 지켜야 될 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짚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밖에서 볼 때의 물빛깔이 다르다든지 또 검은빛을 띈 데는 거기는 상당히 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놀이 때는 가능하면 어른이고 또 어린이들도 특히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사고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활동 시에는 그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어른들이 방심할 때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어린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어른의 신성이 다른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할 때에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물놀이 장소로 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물을 하다 보면은 거북이나 오리든 그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애들 태워서 물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득 잘못하면 발이 끼어가지고 넘어졌을 때 어린이가 발을 못 빼서 머리가 물속에 잠기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웃기를 가지고 놀 때는 주의가 당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 대처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놀이 사고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나 이제 만일에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당사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 중에 충분히 자기도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부분 그리고 넓은 넉살이 부분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식사할 때에 너무 급하게 식사하면
또 급하게 물에 뛰어들어가면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네.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경련이 먼저 일어나면 몸을 가능하면 힘을 뺀 상태에서 물 위에 떠가지고 경련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영을 하고 위경련이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초에 감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을 하다 보면은 긴 수초에 발이 감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발을 당황하면 당할수록 이게 더 감깁니다. 그러니까 물의 흐름에 맡겨 놓아버리면 이게 풀리거든요. 저절로 풀어진다. 풀리면은 그때 발로 탁 튀어 놓듯이 빠져 놓아버리면 안전하게 놓을 수가 있는데 너무 그걸 휘어 놓으려고 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더 감겨가지고 정말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그 익수 사고, 순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짚어주시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수기 때문에 자기가 무리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소방본부에서 여름철 들기 전에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할 때에 그 등끌 저수라고 이제 던지고 끌고 또 저어서 가고 수용하는 그런 그 순차적인 거를 머리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 등끌 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물을 뜰 수 있는 던지고 끌고 또 저어서 가고 물에 뜰 수 있는 뭐 구명환이라든지 구명이나 또 아니면 또 그 이런 페트병 빈 페트병을 갖다 한두 개 묶어 가지고 던져준다든지 가능하면 이제 그 이수자가 물에 잡고 자기 몸을 떼울 수 있는 그런 걸 던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끈다는 것은 이제 뭐 나무 막대기나 또 우리 인명 구조봉이나 이런 걸 해서 이수자에게 줘가지고 그 잡고 끌어당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으라는 것은 저어서 이제 고무보트나 타고 저어서 가가지고 그 익수자를 구조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일 많이 수라는 것은 이제 수용을 해서 건드리는 건데 이거는 앞에 세가 안 됐을 때의 최후의 수단인데 가능하면은 그 물에 뜰 수 있는 걸 준다든지 던지는 것을 해가지고 익수자를 구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물놀이 주로 이제 이런 강이나 바다에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산악 사고에서도 적지 않은 그 이런 그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그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이라든지 계곡 여기에 이런 그 사고의 특징 또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여름철에 산악 사고가 많이 발생 안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름철에 산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체온증이나 또 더위에 이래 가지고 발생하는데 도내 같은 경우에 통계에 보면은 5년간 한 4,600건의 산악 사고가 출동이 해가지고 한 3,800명 정도 구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사망자로 보면은 총 한 170명 중에서 여름철에 한 53명, 한 2% 정도 차용을 하는데 여름철 그 산행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행 중에 위험한 그 사고 발생했을 때는 119에 신고를 하는데 옆에 보면 산을 가다 보면 등산 표지목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가지고 119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그 자리에 위표가 그 위도 경도가 다 좌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19 어플을 깔면은 저희들이 그 신고 들어온 폰을 바로 가장 빠르게 저희 대원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야영에서도 특히나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철에 그 계곡이나 야영지 집중호우에 대비한 그 어떤 그 주의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름철에 피서지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계곡 같은데 이제 위치를 잘못 선정했을 때에 노사연에 보면 이제 비가 전체 같이 오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영객이 빛을 대피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은 야영객 그 텐트를 칠 때는 거기에 계곡이나 강이가 보면은 그 최고의 수위가 흘러간 데가 포가 있습니다. 그 수위보다 높은 데에 텐트를 설치를 하고 또 그 가능하면은 대피로가 있는 장소에 텐트를 설치해가지고 고립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낙석이라든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피해서 그 야영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 안에 비가 많이 오더라 텐트 안에 안전하다고 있는 수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가능하면 텐트에 자주 나와가지고 주의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텐트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텐트 안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텐트 안이 위험한 부분들이 있군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그 피서객들, 우리 또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것만은 지키면은 됩니다라는 얘기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항상 이제 저희들이 안전을 또 책임진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사고를 당하는 걸 보면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여름철 물놀이 장소를 정하기 전에 과연 우리 가족이 가서 놀 장소가 위험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장소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놀이를 하기 전에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서 사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안전 수칙을 꼭 지켜가지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경탁 경상남도 소방본부 구조9급 과장과 함께 안전한 피서를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행복하고 들뜬 마음으로 찾는 피서지 잘 놀고 즐겁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안전수칙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과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여름에 경남도민들 또 피서객들이 무사히 피서지에서 재밌게 즐기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근 김해에서는 단 38분 동안에 31.9mm에 이르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을 크게 웃도는 비가 내리면서 지역민들은 혼란에 빠져 당황했습니다. 또 김해 지역 날씨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해 지역의 기상 관측 장비가 고장이나 정작 인근 주민에게는 집중호우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무더위가 심해지면서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비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상청을 비롯한 재난안전대책당국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